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오전 9시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 점차 소멸하겠습니다. 앞서 태풍 오마이스는 어젯밤 자정 직전에 경남 고성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크기는 소형이지만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후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경상도를 관통했는데 정체 전선과 만나면서 세력을 더욱 키웠고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태풍은 이렇게 지나갔어도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더 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뒤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철저히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경남 고성에 상륙한 시각은 어젯밤 11시 50분입니다.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은 초속 18m의 강풍이 부는 소형급 태풍이었습니다. 이후 시간당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고 오전 9시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면서 남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에 200mm, 거제에 184mm의 폭우가 내렸고 전라도에서도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과 통영, 부산 등에선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뀐 뒤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오늘 새벽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서쪽에서 저기압과 함께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쪽 지역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충남 일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새롭게 발효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이 발달하고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자주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바람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륙한 태풍 오마이스, 지금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오마이스는 울릉도 남서쪽 약 64km 해상에서 시속 46km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엔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쯤에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 울릉도를 향해서 현재 북동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전 9시쯤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사이 경남 해안 지역으로 비가 집중됐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정체 정선이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에 204mm, 거제 184mm의 폭우가 내렸고 전라도에서도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초 오마이스는 남해안에 상륙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경상도 내륙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오전에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에 상륙하면서 바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남해안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고 있던 정체 전선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돼서 태풍의 세력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도 곳곳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에 비가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물러가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한반도 서쪽으로 이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비구름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저기압에 동반된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엔 최고 200mm,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새롭게 내려졌고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지역에 따라 최고 200mm의 비가 내린다는 건데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부지방 최대 200mm, 또 중부지방 최대 80mm는 오늘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서울 내일 같은 경우는 보면 남부지방에서 20에서 60mm, 또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하루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결국 이것은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건데요. 그 해수면 온도를 한번 보시면 한반도 아래쪽, 그러니까 대만 부근 바다를 보면 대만 아래쪽으로는 평균 해수면 온도가 30도, 또 대만 동쪽 바다로는 해수면 온도가 29도 정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또 한반도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해마다 서너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하나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태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인데 혹시 태풍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추가로 만들어진 태풍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한반도가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이맘때 올라오는 태풍, 9월부터 올라오는 태풍을 가을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9월에 발생한 태풍은 4개 이상이었고 그중에 9월에 발생한 태풍 중에 1개 이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30년 평년값으로 봐도 9월 들어 보통 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앞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이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식 승인을 기다린 사람들은 이제 어서 백신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이에 따라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 접종률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승인한 건데 통상보다 빠른 9개월 만에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As the first FDA-approved COVID-19 vaccine,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도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며 1차와 2차 접종 때 교차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모니티라는 상표명으로 백신을 마케팅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승인을 두고 코로나19의 중대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If you're one of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said that they will not get the shot until it has full and final approval of the FDA, it has now happened.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각 기관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미 국방부는 FDA 발표 후 모든 군인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뉴욕시도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다음 달까지 접종 사실을 증빙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라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미국인이 많아 전체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나온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해당 의원이 12명으로 나온 국민의힘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처럼 실명을 공개하고 부동산 매각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불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건 모두 12명입니다.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불법 의심 사례 중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4건, 자녀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관여된 것은 8건, 나머지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 관련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계기가 된 3개 신도시 투기 의혹이나 업무상 비밀 이용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조사 때는 없었던 공공사업 과정 중 토지 취득과 보상 관련 불법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실명을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통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는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정부 합동수사 특별본부에 넘겼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